저의 워라밸을 챙겨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루노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정도 돼 있고 지금 잠깐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느냐? 제가 두바이에 처음 온 다음에 그 좀 열악한 지역 숙소에서 있었을 때 제가 밤마다 가끔 24시간 하는 카페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뭐 편집도 하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약간 저의 이 두바이에 처음 왔을 때 약간 그 오리지널 감성인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사실 제가 이 마이크 이렇게 매달고서 다닌 적도 많지가 않았었고 조금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일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 오리지널 감성을 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도 좀 정리도 하고 뭐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럴 겸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주 갔던 그 주유소 옆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24시간 동안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는 도시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발전하고 있고 지금 새벽 1시인데 저렇게 불을 밝혀서 공사하는데 물론 낮에 더워가지고 밤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사업을 만들어 가다 보면 확실히 더 의욕적이 되고 에너지도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불 켜있는 현장들만 봐도 그래 이게 두바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두바이 몰이 엄청 큰데 그거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쇼핑몰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인데 혹시 저 초록색 불 킨 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도 오픈하면은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두바이몰은 코엑스의 뭐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밤에는 확실히 이렇게 화물 차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죠. 이게 저만의 그 새벽 감성입니다. 이렇게 주유소가 있고 저는 저기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조용히 할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땡큐. 네, 여기는 고속도로 같은 도로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유소 에녹이라고 있네요. 에녹. 그리고 저쪽으로는 드라이브스루 타고 쭉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오픈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주유소에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잘 꾸며져 있긴 한데 느낌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렇게 큰 공사 차량도 오네요. 네,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조용히 뭔가 일을 하기 좋고 물론 스타벅스 안에서는 작업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집에 있다가 맨날 같이 있는 곳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좀 다른 곳에 나와 있으면은 확실히 좀 밀린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 지정석이네요. 여기 스타벅스에는 이런 게 있어요. Here O. 이게 저기 안에 그 쿠나파 들어있는 거 있고 피스타치오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조금 여기만의 메뉴인 것 같고 메뉴 잠깐 보시면은 지금 뭐 20 몇 디람 써있는 거에다가 400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카페 뭐 라떼, 커피 이런 것도 20디람, 20 몇 디람 하니까 8,000원, 만원, 11,000원 정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카페에 조용히 자리를 앉았습니다. 저는 보통 이 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이 듀얼 스크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고
오늘 해야 될 일. 영어 콘텐츠 만드는 거 하나 올려야 되고, 지금 유튜브로 하나 촬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의온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메일로 두바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막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꼬라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랜만에 이드로우 마인드, 이걸 켰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복잡할 때는 이 마인드맵을 항상 열어놓고, 쫙 쏟아놓고, 그 다음에 위치 바꿔가면서 순서를 정리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해야 될 일들을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보통 이렇게 와이파이가 지금 속도는 45 정도? 40에서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작업할 환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 4시 정도 된 것 같고, 잠깐 쉬러 나왔습니다. 여기 리터당 가격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살짝 가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슈퍼, 스페셜, 디젤이 있는데, 디젤은 안 보이네. 스페셜이 2.46디람 곱하기 400원 그러면은 900원 정도 한다고. 슈퍼도 차이가 안 나네요. 900원, 1000원 정도? 디젤이 안 보이네. 디젤 가격은 디젤 여기 안 주나 봅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썼던 영어 콘텐츠는 끝냈고요. 이제 촬영 남았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인데 제가 여기 온 지도 어느덧 만으로 3개월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바이에서 내가 무엇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저한테 이런저런 요청하는 것도 좀 보면서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메일, 그리고 구글 폼, 뭐 인스타그램, DM, 또 개인적으로 저 아는 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한 40건, 5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냐? 나는 한국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두바이에 이런 거는 어떤지, 혹은 또 이런 팔로를 개척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방향성은 한국에서의 뭔가의 이 브랜드나 서비스 같은 게 있고, 이쪽에서의 바이어를 찾거나 그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니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 자체가 한국말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여기 이 제 컨텐츠를 발견하신 분들이 대부분 두바이에 뭔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고, 혹은 해외 사업이라던가 글로벌 유통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올 때 배경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요즘에 한국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대기업들 상당히 위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뭐 건설 업체라던가 이런 곳들도 위태위태한 곳이 많다라고 듣고 있고, 중소기업, 그리고 뭐 스타트업, 그리고 개인 프리랜서, 혹은 1인 사업 하시는 솔로프리니어, 그리고 그런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분들, 뭐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 좀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AI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AI의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곳은 정말 큰 기업들 몇 군데밖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AI를 가지고 뭔가 나이스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뭐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다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그거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해외 사업 나가서 하는 것들이 약간 옵셔널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해외에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이 팽창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누군가는 또 기업을 일궈내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내수가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죠. 뭐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진 않아가지고 분위기가 더 어떻게 됐을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달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나아진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주변에서 요청 오는 분들이 이거를 약간 옵셔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절박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어제 그저께 올렸던 그 인터뷰 영상도 있잖아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달 두바이에 오십니다. 물론 사우디나 이런 쪽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두바이에서 이제 영업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긴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어도 오셔가지고 상황 보고 가고 계속 환승이라도 해가지고 오셔서 일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두바이를 와서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단은 넘어온 거고, 여기에서 뭐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딱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제가 막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일단 온 겁니다. 와서 가장 첫 번째는 이 두바이에 대한 이 신비로움, 뭔가 미스테리하고 아무 정보도 없고 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 채널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저도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들을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저의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특히 내년까지는 뭐 지금 휴가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회가 되면은 휴양지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이런 취업이라든가 직업이나 뭐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는 곳에 출장 가듯이 와가지고 쉬기도 물론 쉬겠지만 다른 에너지도 받고 그런 새로운 기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게 지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뉴스에 이렇게 막 매몰돼 있어가지고 이 바깥쪽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번,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링크드인 같은 거 보면 회사마다 요즘에 이쪽에 기업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것들 혹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 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어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바이에는 어디 뭐 큰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비자 받고 안착해 가면서 정작 내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옵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에 뭐 사업 돌아가는 것들을 놔두고서는 여기에 저처럼 뛰어 들어와서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묵어가면서 비자 받고 회사 만들고 그렇게 밑바닥부터 다져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남 같아서는 한국에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 연결해서 바이어를 찾고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받아야 되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연결돼가지고 뭐 사람 좋으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업으로 그냥 쉽게 접근해가지고는 바로 연결돼서 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두바이에 어떻게 오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저는 취업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레퍼런스 정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와서 실제 분위기를 보고 여기에 나의 기회가 있을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에서 뭐 요즘에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저의 워라밸을 챙겨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기 현지에서 보면은 여기 뭐 인도 사람들 뭐 저기 노동자분들도 엄청 많은데 그분들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뭐 나도 이제 좀 쉴 건 쉬어야 되고 휴가도 있어야 되고 자유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설렁설렁 지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최근 몇 년간의 이 한국에서 일하던 경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빡세게 굴을 생각을 하시고 뭐 처절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와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해외 사업이나 해외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제가 구축을 못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자 그러면은 저는 두바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이 유튜브 채널 진짜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처음에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그냥 무턱대고 줄넘기 하고 있는 영상을 막 올렸었어요. 작년 여름이었었고 그 영상들은 지금은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해놨는데 저는 작년부터 일단은 몸부터 다시 개조를 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독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인풋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AI 같은 것 때문에 기존에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었고, 그래서 뭐 PPT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에 적응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그런 좀 개인적인 마인드셋이라든가 체력 끌어올리는 것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완벽하게 못했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 몸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거를 조금 다시 채워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금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의 스코어는 일단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책 보거나 이런 정신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 스피킹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잘. 대신에 세 번째 거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채널처럼 유튜브도 뭐 편집부터 해서 녹화하는 것들, 뭐 어디 리뷰하는 거, 어디 제안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쭉 해가면서 전체 프로세스 해가는 과정을 지금 하게 되었고 그런 기능적인 것들 그리고 약간 마케팅적인 것들이나 SNS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연계해서 바이럴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퍼널 구축하는 것들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저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영어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좀 책도 좀 보면서 이게 너무 바쁘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저의 마인드셋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저는 지금 이 두바이에 그 주유소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두바이 왔고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것은 이 플랫폼 유튜브도 하나의 정보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제가 만든 두바이 투데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웹사이트도 플랫폼이 됐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 자신을 브랜딩화 해 가면서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나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줄넘기 하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두바이에서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컨텐츠를 만드는 법, 그 다음에 그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 쪽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별도의 이 브랜드와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아직은 활성화를 안 시켜놨고 다른 SNS 플랫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가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드릴게요.
그 방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 그 중에서 저는 또 특히 두바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또 인플루언서란 이 인플루언서들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뒤에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티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 논의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한 번 만나면 막 4시간, 5시간씩 얘기를 하는 그런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선물로 주신 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도 두바이에서 계속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거를 생각했을 때, 몸은 해외에 있지만 한국의 브랜드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 두바이에서 이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건데, 여기 두바이에 한 40% 50% 되는 사람들이 인도, 파키스탄 계열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카레를 먹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그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카레를 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김치를 팔 것이냐, 이거의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카레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카레를 먹을 때는 꼭 김치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해외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카레 플러스 김치의 조합이 꿀조합이다, 이런 거가 한번 소문이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김치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는 여기에서 펫 관련된 페어가 있어요. 행사장 규모는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안 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 이슬람 문화권에 강아지는 되게 멀리하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씬만 봤을 때는 두바이 이 중동 한가운데에서 강아지도 싫어한다는데 강아지 사업을 하는 게 맞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마주하는 그런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저 같은 영주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강아지들 뭐 영양 상태라든가 그런 미용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봐왔던 거랑은 이렇게 좀 레벨을 따져보면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그런 데도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현지에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현지가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두바이에 오셔가지고 직접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약간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이 두바이에서 더 많이 알려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사람들한테 이제는 뭔가 입힐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계속 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넘어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도 물론 거기서 수익 모델도 만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분야 사람들이 진짜 뭐 절박하게든 엄청난 도전 정신으로든 넘어오셔가지고 각자 파트별로 맡아서, 어떤 사람은 미용 쪽, 어떤 사람은 뭐 펫 쪽, 어떤 사람은 뭐 웰빙 쪽, 건강식품 쪽, 뭐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제대로 각 잡고 뛸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도 비즈니스 문의 링크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혹은 글로벌 사업으로 주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바이를 꼭 한번 추천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두바이가 연간 지금 GDP 성장률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두바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모습도 있고 아직은 한참 성장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연간 뭐 5%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또 여기 두바이가 인구 유입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 계열이 많지만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고 자본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그 안에서 돌리는 내수 경제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고 할 일이 사실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거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지금 크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그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거를 컨텐츠로 올려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꽃피울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저는 이제 해가 떴으니까 아침 이렇게 해가 뜨고 있네요. 그럼 저는 또 들어가서 좀 쉬고 다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